안녕하세요. 플레이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다락방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다락방지기 겨울서점 김겨울입니다. 오늘 다락방의 카운슬러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월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은 5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꽃이 많이 피는 예쁜 계절이기도 하고 결혼식도 많이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요. 5월 하면 또 공휴일이 많은 그런 기념일이 많은 달 아닙니까? 어떤 공휴일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어린이날도 있고요. 공휴일은 아니지만 어버이날도 있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5월 하면 떠올리는 것,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의 주제는요, 가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가족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사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민 만나볼게요. 첫 번째 고민 제목이 너무 귀여워요. 나는야 불효 막시무스 카이저 소제라는 무슨 짓을 하셨길래 본인은 이렇게 불속성 효자, 불속성 효녀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죠. 부모님이 아직도 제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고 통제하세요. 성인이 된 지 N년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제가 뭘 해도 늘 불안해하시고 제가 선택한 모든 걸 걱정하시고요. 저를 사랑해서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너무 숨이 막힙니다. 이런 고민을 쓰는 지금도 스스로 불효막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괴롭네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이 고민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통제라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통제라는 건 성인에게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모의 태도란 생각이 듭니다. 왜 유명한 그런 말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양육을 하는 것은 아이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통제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선을 그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진지하게 부모님과 나를 잡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편지를 쓰시는 것도 조금 권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말로 하려고 하면 정돈이 안 되거든요. 말하다 보면 내가 이랬는데 눈물이 막 나오기도 하고, 진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서 편지로 써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돈을 좀 모은다든지 나의 어떤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을 좀 세워서 내가 언제쯤 독립을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계획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고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고민 제목은 우리 집 다중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밖에 나가서는 나이스 그 자체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꽤 좋은 평판이 나 있고, 특히 길 가다 낯선 사람이 나눠주는 전단지 한 장 거절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가족에게는 너무 쉽게 짜증을 내고 틱틱거리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참 알면서도 마음처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조금은 그런 면이 있죠. 저도 저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게 대하고 누구나 그게 당연한 일인데, 이게 좀 정도를 넘어서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의 아주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가 너를 참 아껴 이런 말 하기가 조금 솔직히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인사말 같은 걸 할 때 땡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요. 되게 좀 가볍게 이걸 표현하려고 해요. 표현의 방식을 조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좀 가벼운 뉘앙스로 바꿔서 표현의 방법을 좀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가벼운 영어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쑥스러우면 카톡 이모티콘 같은 거로라도 다른 가벼운 방법들을 찾아서 표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 안 해도 알 것 같지만 말을 안 하면 절대 모릅니다. 표현을 하긴 해야 됩니다. 가벼운 방법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고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남보다 먼 그대 가족이라는 제목의 고민이네요. 가족 모임만 가면 비교당해요. 괴롭습니다. 같은 나이의 사촌은 대기업 다니고 외제차 몰고 오는데 왜 외제차 왜 몰고 오는 거야? 그냥 오라고 해요, 버스 타고. 저는 아직 계약직. 엄마는 항상 사촌 얘기만 하세요. 정말 가족 모임이 끝나고 나면 자존감이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 비교라는 게 정말 괴롭습니다. 그쵸? 솔직히 비교를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이런 거잖아요. 보통은 누구네 집 누구는 좋은 대학에 붙었다더라,
뭐 누구네 집 누구는 이번에 시험을 뭐 어떻게 봤다더라. 어쨌든 사회적 성공이 기준이잖아요. 물론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일단은 이 고민 주신 분 본인을 당당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자존감을 조금 키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엄마가 막 비교를 하고 할 때 좋겠네, 좋은 일이네 정도의 대응을 할 수 있을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을 좀 길러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식의 어떤 장기적인 해결이 있는가 하면 단기적인 현실적 해결 방안을 하나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바로 발생하면 뇌를 뺍니다. 그리고 준비물이 있어요. 2 엄지손가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냐? 와, 진짜 대박이다. 영혼을 뺀 다음에 2 쌍엄지를 드세요. 그리고 그냥 리액션을 막 하세요. 야, 나도 엄마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치? 너무 부럽네. 엄마, 저 왜 부러워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 넘기십시오. 약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드리자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족에 대한 고민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가족이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주제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다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정말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죠.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공동체에 묶여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까운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결국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각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인격체라는 걸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락방의 카운슬러 다음 달 주제는요, 바로 무기력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력에 관련된 사연들, 고민들 보내주시면 다음 다락방의 카운슬러에서 한번 열심히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플레이라이프 인스타그램 무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월 다락방의 카운슬러에서 만나기로 해요. 고맙습니다.